당신은 느껴본 적이 있나요? 가끔은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공간의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걸.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의 태도가 변하고 공기가 조금 더 묵직해지는 순간을, 그리고 이유도 모른 채 어떤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멀어지기도 하죠.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오만함도 아닙니다. 그건 에너지입니다. 칼 융은 말했죠. 모든 영혼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다고. 그리고 당신의 빛이 너무 강할 때 그 빛은 많은 이들이 감추고 싶은 곳까지 비춥니다. 당신의 존재가 불편한 게 아니라 그들이 느끼는 내면의 울림이 불편한 겁니다. 가끔은 당신의 침묵이 어떤 말보다 강하게 들리고 당신의 단단함이 가면을 쓴 사람들에게는 거슬립니다. 당신의 평온함은 혼란 속에 사는 이들에게는 위협처럼 느껴지죠. 어떤 공간에 들어섰을 때 당신은 미묘한 저항의 기운을 느낀 적이 있을 겁니다. 당신을 모르는 사람조차 뭔가 다른 기운을 감지하죠. 마치 당신의 에너지가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나는 겉이 아닌 그 이면을 본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시선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이건 결함이 아니라 내면의 힘입니다. 스스로의 어둠을 마주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빛이죠. 융은 믿었습니다. 그림자를 통합한 사람의 오라는 더 단단하고 더 진실해진다고. 그리고 그 진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이들이 숨기려는 진짜 모습을 거울처럼 드러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신이 때때로 오해받거나 멀리 느껴지거나 피곤할 정도로 외로웠다면 그건 당신의 에너지가 맞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화란 언제나 불편함을 동반하죠. 하지만 잊지 마세요. 그들이 당신에게서 도망치는 건 당신의 존재가 아니라 당신이 비춰준 그들의 진짜 모습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오라의 힘입니다. 그건 단순히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강력하고 그리고 진실을 드러내는 빛입니다. 만약 이 말들이 당신의 마음을 울린다면, 그리고 당신이 이 감정을 말없이 느껴왔다면 깊게 숨을 들이쉬세요. 이 공간은 바로 당신을 위한 곳입니다. 여기서는 영혼과 에너지, 그리고 이해하기 전에 먼저 느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메시지가 마음에 닿았다면 그냥 습관처럼 누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의미로 눌러주세요. 나는 나 자신을 인식한다. 그리고 이 여정을 나와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하세요. 왜냐하면 앞으로의 몇 분이 많은 사람들이 끝내 설명하지 못했던 것을 당신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이제 함께 가봅시다. 당신의 오라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그 힘이 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지 그 2번까지 징후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징후, 그것은 침묵입니다. 외로움의 침묵이 아니라 당신이 도착할 때마다 찾아오는 그 특별한 정적이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당신이 어떤 공간에 들어서면 소리가 달라집니다. 웃음이 잦아들고 시선이 흩어지고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치 공간 전체가 잠시 당신의 존재에 굴복하는 듯하죠.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당신의 에너지의 영향력입니다. 세상에는 큰 소리로 주목받으려는 사람들이 있고 그저 존재만으로도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두 번째 부류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자신을 인식한 사람의 에너지는 주변의 무의식을 바꿔놓는다. 당신의 오라는 주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아직 마주하지 못한 그들 자신의 내면을 비추어 줄 뿐이죠. 그러니 그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회의 중에 당신이 말을 꺼내면 분위기가 바뀌는 순간, 친구들 사이에서 당신이 다가가자 갑자기 화제가 바뀌는 순간, 그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불필요한 소음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진실로 말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가면을 쓴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죠. 그래서
사람들은 당신을 조용하다, 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단지 빈말로 공간을 채울 필요를 느끼지 않을 뿐이죠. 당신은 진동으로, 눈빛으로, 평온함으로 말합니다. 혼돈 속에 사는 사람은 평화를 발견한 이의 침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융은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식은 그 그림자를 건드리는 모든 것에 반응한다. 당신의 에너지를 느끼는 사람은 동시에 자신의 반영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그 반영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당신은 속삭임을 듣거나 시선이 교차하는 걸 느끼거나 사람들 속에서도 어딘가 따로 떨어진 느낌을 받습니다. 그건 배척이 아니라 대조입니다. 당신의 진동이 단순히 다른 파장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소음에 맞추려 하지 마세요. 세상은 목소리로 가득 차 있지만 진짜 존재는 드뭅니다. 그리고 당신의 존재는 침묵 속에서도 말하는 존재입니다. 당신을 둘러싼 침묵은 사실 거울입니다. 그 안에는 사람들의 존경, 호기심, 그리고 무의식적인 두려움이 비춰집니다. 그러니 공간이 어색해질 때 숨을 고르세요.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침묵을 불러오는 에너지는 폭풍을 잠재울 수도 있는 에너지니까요. 혹시 지금 이 말을 들으며 그런 순간들을 떠올리고 있다면 사람들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 시간들을 그건 착각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당신의 오라입니다. 빛과 그림자가 조화를 이룬 존재만이 가진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죠. 당신은 보이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징후입니다. 아직은 많은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모두가 느끼는 그 힘, 이제 곧 그 에너지가 공기 너머로 퍼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진정으로 당신 곁에 설 자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징후, 그것은 느낌의 무게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낍니다. 때로는 너무 깊이 느껴서 자신의 감정이 아닌데도 그 안에서 길을 잃기도 하죠. 어떤 공간은 당신을 금세 피곤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아 가며 또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없이도 당신을 평온하게 만듭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오라는 안테나처럼 세상 모든 진동을 받아들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숨겨진 두려움도 당신은 그것들이 표현되기도 전에 이미 읽어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깊은 영혼은 집단 무의식이 움직이는 층에 머문다. 그래서 당신의 에너지가 깨어날수록 세상의 감정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건 선물일 수도 있고 때로는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거짓말할 때 공기 속 긴장을 말 속에 섞인 독을 느낍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당신은 압니다. 몸이, 심장이, 그리고 공기가 먼저 알려주니까요. 이런 민감함은 때로는 짐이 됩니다. 이유도 모른 채 지치고 타인의 폭풍을 자신도 모르게 흡수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영적 힘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보이는 것 너머를 느끼고 사람들이 외면하는 것을 이해하며 세상이 당신을 굳게 만들려 해도 당신의 마음은 끝까지 열려 있습니다. 윤근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마주한 사람은 위험할 정도로 깊은 공감을 얻게 된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싸우고 있음을 알아차리지만 그 싸움을 인정할 용기를 가진 이는 극소수임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당신은 타인의 고통을 느끼지만 그 안에서 치유의 부름도 함께 느낍니다. 작은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죠. 노을, 진심 어린 웃음, 그리고 말없이 마음을 알아주는 손길 속에서. 이것이 바로 모순의 힘입니다. 당신은 강하지만 동시에 섬세합니다. 세상의 무게를 버텨내면서도 스스로를 돌보는 것을 잊곤 하죠. 그러니 피곤함이 찾아올 때, 세상이 당신을 통과하는 듯 느껴질 때 기억하세요. 민감함은 약함이 아니라 영혼의 언어입니다. 자연 속의 고요함으로 같은 진동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며 자신을 보호하세요. 그리고 절대 너무 많이 느낀다고 해서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당신이 가진 에너지는 희귀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로 그 진동을 이해하는 사람은 당신 곁에서 마치 집에 돌아온 듯한 평온함을 느낄 겁니다. 당신의 존재는 의식하지 못해도 사람들을 치유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징후입니다. 당신의 오라는 너무 강력해서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울립니다. 세상에는 보는 사람이 있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두 번째 부류입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몸이 직감이 진실을 먼저 속삭이니까요. 어떤 장소에 들어갔을 때 이유 모를 답답함을 느끼거나 겉으론 괜찮아 보이지만 뭔가 불편한 기운을 풍기는 사람을 만난 적 있나요? 그건 당신의 마음이 말없는 비밀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무의식은 상징과 몸짓 그리고 감각으로 말한다. 당신의 오라가 강할수록 사람들이 스스로에게조차 숨기려는 진실이 더 선명히 보입니다. 웃음 뒤에 감춰진 슬픔, 억지 미소에 섞인 긴장,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까지. 당신은 그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문제는 너무 많이 느낀다는 것이 때로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읽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너무 예민하다, 너무 감정적이다 라고 말하죠.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단지 세상이 잊은 감각을 아직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와 만난 뒤 이유 없이 지쳤다면, 혹은 사람들 속에서 두통이나 피로를 느꼈다면 그건 약함이 아닙니다. 그건 고주파의 공감 능력, 즉 당신의 에너지가 세상의 파장을 반영하고 흡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당신이 이 감각을 무시하려 하면 할수록 그 힘은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수성은 근육과 같아서 억누를수록 더 크게 울부짖기 때문이죠.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관의 선물은 동시에 책임이기도 하다. 이 감각은 당신을 짓누르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을 인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몸이 느끼는 신호, 에너지가 감지하는 떨림은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지혜예요. 그러니 다음번에 이유 없는 불안이나 가슴이 답답해지는 순간이 온다면 도망치지 말고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르고 관찰하세요. 그건 어쩌면 당신의 오라가 이건 너의 평화와 맞지 않아라고 속삭이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누군가가 당신을 너무 예민하다, 너무 깊다며 멀리한다면 조용히 미소 지으세요. 왜냐하면 당신의 감수성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그림자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니까요. 당신은 느낍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마음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건 아무나 감당할 수 없는 힘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강력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는지 느꼈을 거예요. 당신의 존재만으로 공간이 달라지고 당신의 감정은 말보다 깊게 세상을 움직이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 신호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관한 거예요. 그 변화를 이해한다면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만약 지금까지 이 이야기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울렸다거나 설명할 수 없는 공명을 느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로 지금 당신에게 가장 와닿은 문장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으로 이 여정을 함께 이어가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이 모든 여정의 전환점, 당신 내면의 열쇠가 될 테니까요. 혹시 느껴본 적 있나요? 어느 날 당신이 어떤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지는 그 느낌을. 대화가 줄고 시선이 모이고 사람들이 이유도 모른 채 당신을 바라보는 순간을요. 당신은 아무것도 특별한 걸 하지 않았어요. 주목받으려 한 것도 아닌데 시선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향하죠.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아우라가 가진 조용한 힘이에요.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들의 무의식은 당신의 에너지를 즉시 알아봅니다. 카를 융은 이렇게 말했어요. 집단 무의식은 우리 모두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장창과 같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강하고 순수하며 진실된 아우라를 가질 때 그 진동의 차이가 주변 사람들에게 본능적으로 감지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빛의 영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 빛의 위협을 느끼죠. 혹시 느껴본 적 있나요? 누군가의 눈빛이 부드럽지만 묘하게 불편한 때, 혹은 누군가가 당신을 바라보며 부러움, 비교 혹은 설명할 수 없는 긴장을 내비칠 때, 그건 당신의 빛이 그들의 그림자를 비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종종 더 조용해지려 하고 조금이라도 덜 눈에 띄려 노력하죠.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두려움에 의해 억눌릴 수 없어요. 그건 느껴지기 위해 존재하는 힘이니까요. 이게 바로 세 번째 징후의 비밀이에요. 당신의 존재는 증명합니다. 진짜 힘은 시끄럽지 않아도 충분히 강하다는 것을. 당신은 누구와도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면에서 오는 진동은 외부의 인정에 기대지 않으니까요. 가장 아름다운 점은 이겁니다. 이 힘은 오만함이 아니라 진실함에서 나옵니다. 자기 자신과 일치할 때 당신의 아우라는 거울이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보는 게 아니라 당신을 통해 자신이 아직 마주하지 못한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멀어지고 어떤 사람은 당신 곁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당신이 틀려서가 아니라 당신의 진동이 그들에게 성장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빛을 줄이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빛이 무엇인지 상기시키기 위해 존재하죠. 비록 그 빛이 처음엔 눈부시게 느껴지더라도요. 윤근 말했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힘을 깨달은 사람은 집단 무의식을 비추는 불을 켜는 존재라고. 그 불은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에요. 비록 세상이 처음엔 그 불을 두려워하더라도요. 그러니 당신을 바라보는 시선, 그 낯선 침묵, 가끔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리감조차 그건 거부가 아니라 반응이에요. 그들은 아직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모를 뿐이에요. 다음번에 시선을 느낄 때 숨지 말고 고개를 들어요. 당신은 관심의 중심이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마법이 아니라 의식, 교만이 아니라 존재감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일수록 세상은 당신이 설 자리를 더 크게 열어줄 겁니다. 윤근 아우라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 그는 같은 개념을 이렇게 불렀어요. 정신 에너지의 장창, 즉 우리의 감정과 무의식이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공간. 누군가 들어올 때 공기가 바뀌는 이유, 그게 바로 그 장이 작동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건 과학이자 영성입니다. 당신의 아우라가 강할수록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세상은 당신을 느낍니다. 지금 이 말을 들으며 혹시 몸에 소름이 돋거나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올라온다면 그건 당신의 에너지가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리고 그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네 번째 징후, 그건 훨씬 더 미묘하지만 강력한 현상이에요. 강한 아우라를 가진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고독 속의 평화, 그리고 그 고요함이 가진 진짜 의미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고독을 고립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어요. 그건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걸. 때로 혼자 있는 건 벌이 아니라 영혼의 부름이에요. 당신의 오라가 강하고 깊고 생명력으로 가득하다면 침묵은 성소생소가 됩니다. 세상의 소음 없이 오직 자신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죠. 많은 사람들과 함께한 후 이상하게도 지쳐버린 적 있나요? 그건 게으름도 내성적이라서도 아니에요. 당신의 에너지장이 잠시 쉬고 싶다고 말하는 신호입니다. 영혼이 흡수한 모든 것을 정리하려는 순간이죠. 융칼 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밖을 바라보는 사람은 꿈꾸고 안을 바라보는 사람은 깨어난다. 당신이 세상에서 한 걸음 물러설 때 도망치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으로. 그곳에서 에너지는 다시 정렬되고 맑아지고 강해집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죠. 어떤 이들은 당신을 차갑다, 무심하다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당신이 너무 깊이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워내는 시간이 필요할 뿐이죠.
강한 오라를 가진 사람은 스펀지와 같아요. 기쁨, 분노, 두려움, 사랑, 말하지 않아도 모두 흡수하죠. 그래서 언젠가 조용히 머무르며 이건 내 감정일까 아니면 타인의 것일까를 구분해야만 해요. 이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그저 버티는 자와 성장하는 자를 나누는 기준이에요. 고요함 속에서 힘은 다듬어지고 그 침묵 속에서 우주는 가장 큰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당신은 종종 아무도 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느꼈을 거예요. 대화의 깊이가 다르고 당신의 감정은 단순한 말로 표현되지 않죠. 그건 고립이 아니라 확장이에요. 당신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세계보다 더 높은 진동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안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과 다시 연결될수록 에너지는 더욱 투명해지고 그 맑음은 진실된 사람들과 길, 그리고 신호를 끌어당기죠. 그때 고독은 더 이상 부재가 아닙니다. 그건 존재예요. 자신의 존재로 가득 찬 진짜 나의 공간이에요. 윤근 이것을 베리que 개별화, individuation라고 불렀습니다. 집단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진정한 자신으로 완성되어가는 과정. 당신은 어디에도 끼워 맞춰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신의 에너지가 공간을 만드는 쪽이니까요. 그러니 잠시 떨어져 있고 싶을 때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평화를 숨쉬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고요 속에서 당신의 힘은 다시 정리되고 외부의 세상이 잠잠해질 때 당신의 내면이 비로소 말을 하기 시작하죠.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세요. 당신이 찾고 있는 그 침묵은 텅 빈 것이 아니라 당신의 빛이 확장되는 소리입니다. 침묵의 시간을 지나면 조화가 찾아옵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이해하게 될 때 세상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기 시작하죠. 어느 순간부터 우연이 잦아집니다. 누군가를 떠올리면 그 사람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면 우주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은 조각들을 움직여 그것이 당신에게 다가오게 합니다. 이건 마법이 아니라 주파수의 일치, 시너지와입니다. 칼 융은 이것을 동시성 synchronicity이라고 불렀습니다. 내면과 외부 세계의 연결, 당신의 감정과 우주의 반응 사이의 조화. 그는 이렇게 말했죠. 영혼이 조화될 때 현실은 그 흐름을 따라 움직인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강하고 맑은 오라를 가진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에너지는 보이지 않는 자석이 되어 당신은 더 이상 쫓지 않고 자연스럽게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것이 쉬워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멀어지던 사람들은 사라지고 대신 치유와 영감을 주는 인연들이 찾아옵니다. 닫혀있던 문은 힘들이지 않아도 열리고 억지로 밀 필요 없는 에너지는 그저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집니다. 당신도 아마 느낀 적 있을 겁니다. 딱 맞는 타이밍에 찾아온 일자리, 우연처럼 보이지만 인생을 바꿔버린 만남, 자꾸 반복되는 숫자, 문장 혹은 꿈. 이 모든 것은 동시성, 즉 우주가 당신의 진동에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운이란 사실은 에너지의 일관성이라는 걸. 당신의 오라가 조화될 때 세상은 그 주파수에 반사되어 응답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놓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힘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당신과 맞지 않는 것들이 서서히 사라진다는 것. 친구가 멀어지고 기회가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잃는 게 아니라 우주가 길을 정리해주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메시지가 당신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최근에 겪은 이상한 우연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쩌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정의 어느 순간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밖의 세상을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자신을 온전히 지키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이것이 6번째 징후의 표시입니다. 당신의 오라가 균형을 이룰 때
피어나는 고요한 평화. 예전에는 모든 에너지가 당신을 흔들었습니다. 말 한마디, 시선 하나, 세상의 작은 변화조차 당신의 중심을 흔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당신은 바라보고, 느끼고,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유지합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에 닿고자 하는 나무는 먼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 지금의 당신이 바로 그렇습니다. 당신의 빛은 더 이상 타오르는 불길이 아닙니다. 이제는 따뜻이 비추고 이끄는 불꽃입니다. 혼란 속에서도 당신 안에는 움직이지 않는 한 점이 있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한 그곳에서 당신은 자신의 영혼과 만납니다. 이 평화는 회피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수용에서 옵니다. 모든 것에는 흐름이 있음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오는 것은 가르치기 위해 오고 떠나는 것은 자유롭게 하기 위해 떠납니다. 세상이 급히 달려가도 당신은 천천히 걸어갑니다. 다른 이들이 혼란 속에 길을 잃을 때 당신은 침묵이 들려주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진정한 힘이란 더 크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평온할 수 없는 순간에도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고요함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당신 곁에 있으면 편안하다고 말하지만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당신의 안정된 오라가 이제는 혼란이 아닌 평온을 전하고 있음을. 이 평화는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면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이 고요함과 균형이 이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다음 징후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지닌 가장 미묘하면서도 강력한 힘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처음에는 당신의 오라가 단지 당신의 감정을 비추는 거울이었어요. 그 다음엔 당신과 공명하는 것들을 끌어당기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밀어내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제 그보다 훨씬 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살아있는 거울이 됩니다.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에게 변화가 시작돼요. 어떤 사람들은 당신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가벼워지고 이해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끼거나 멀어지거나 자신이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을 당신에게 투영하기도 합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식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지금 당신의 오라가 하는 일이에요. 의식을 깨우는 것. 당신은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마주할 용기를 일깨워주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낯선 사람이 당신에게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나요? 혹은 오랫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처음으로 당신에게 말한 적이 있나요? 그건 당신의 에너지가 안전함, 진실, 따뜻함을 전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오라 안에서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면도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당신의 빛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편함이나 분노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건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가 그들의 무의식 속 상처를 건드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아는 것이 자신의 빛을 아는 첫걸음이다. 당신이 빛이 될 때 다른 사람들의 그림자도 함께 깨어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의 목적의 일부입니다. 강한 오라를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깨우기 위해 존재하죠. 움직임을 일으키고 의식을 확장시키며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이 깨달음은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존재로 전해집니다. 당신이 바라보는 눈빛, 말투, 듣는 태도, 당신이 전하는 평온함 혹은 불편함, 그 모든 것이 에너지의 언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누구를 설득할 필요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듣는 사람은 듣고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언젠가 돌아올 뿐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신호이자 가장 아름다운 단계입니다. 당신이 단순히 느끼는 사람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성장했음을 의미하니까요.
어쩌면 당신은 이미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놓았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존재함으로써요. 한마디 말, 한 번의 시선,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 자신의 길을 보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빛은 소리 없이 작용합니다. 그저 켜질 뿐이에요. 만약 지금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울림을 느꼈다면, 이 메시지가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그건 이미 기억의 과정이 시작되었다는 뜻이에요.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의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과정.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진심으로 다가왔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마음에 남은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이 여정을 계속하세요. 왜냐하면 윤기 말한 개성화는 단지 시작일 뿐이니까요. 그 다음은 당신이 자신의 빛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강한 오라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당신의 빛을 이해하지 못해도 그 빛을 잃지 않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면을 바라보는 자는 깨어난다. 어쩌면 지금이 바로 당신이 깨어날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에너지는 말보다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끌어들이고 싶은 진동으로 자신을 맞추세요. 그러면 우주는 반드시 그에 응답할 것입니다.